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피가 상승 전환하며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기관, 외국인 사이 수급 공방이 이뤄졌지만 국내 대형 반도체주가 변동에 따라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장 후반 기관의 매수세에 힘이 붙었습니다. 1.1%대 상승하며 2,630선에 마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4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장중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정책 전환 발언을 소화하며 한때 강세를 보였으나 이내 강세폭을 반납하고 1bp 내외로 하락했습니다. 아시아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상승폭을 키운 가운데 호주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시장 예상대로 동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트라가 미래 글로벌 비즈니스의 핵심 키워드로 인공지능, 모빌리티, 친환경 기술, 스마트 커스터마이징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코트라는 도서 출간을 기념해 28일 교보문고와 공동으로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트렌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 바이오 대장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 3년 1개월 만에 황제주로 기환했습니다. 주가가 고공행진한 데다 올해 상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수주 계약 등으로 올해 4조 원의 매출 달성이 점쳐지며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에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연준 일부 의원들의 추가 B컷 금리 인하 시사 가능성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강했는데요. 코스피 1% 넘는 큰 상승 보이며 2,600선을 시원하게 넘어서졌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6% 강한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우리 이런 시장 속에서 영석쌤과 전략 세워봐야겠는데요.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또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전문가님 영석쌤 모셔보겠습니다. 영석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좀 시원하게 올라주었습니다. 우리 반도체주 2차 전지 크게 상승했는데요. 흐름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차트 보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표들 중요한데 오전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을 테니까요. 고용이 이제 중요한 지표고요. 저는 기술적 분석으로 좀 증시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인데요. 8월 5일에 많이 하락했습니다. 블랙 먼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때 하락한 이후에 반등 줬는데 61선, 121선 장기 이평선 한번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 이거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때 이거 돌파하지 못했어요. 차익 물량 나오죠. 그리고 다시 이제 외바닥으로 반등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다이렉트로 가는 것보다는 흐름상 쌍바닥 한번 찍고 가는 게 좋습니다. 물량 한번 덜어내고 가는 것이 좋은데 일단 제가 어떻게 오르는 것이 좋은 것인지 시가총액 상위주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종이 뭐가 있죠? 반도체, 기간산업입니다. 반도체, 조선, 해운, 그다음에 완성차 기업, 뭐 배터리,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이 좀 선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성, SK하이닉스? 아닙니다. 엔비디아, 모건스탠리 리포트 이후에 쭉 가라앉았죠. 중요한 게 아니라 선방하고 있는 이유는 바이오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안에서 제가 어떤 종목을 많이 말씀드렸죠? 알테오젠, 유한양행, 그리고 마지막 이제 동생 리가켄 바이오까지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죠. 세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군들이 움직이니까 삼바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껴놓을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움직이니까 그나마 증시가 좀 방어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3,000 돌파하고 쭉쭉 가려면 코스닥도 막 900 가고 1,000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00 돌파하고 하려면 결국에는 누가 움직여줘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반도체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지금 바이오 혼자만 가는 장세인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같이 움직여야 되구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차트 분석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3전부터 볼게요. 3전 보시면 주가가 횡보하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하락 ABC 나오면서 쭉 하락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의하면 ABC지 않습니까? 쭉 빠지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하락할 때 이렇게 완만하게 가는 경우가 있고요. 급격하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왜? 아니, 너무 급격하게 하락했으니까. 그래서 사실 반도체 업황이 뭐 안 좋아진다. 리포트에 따르면 D램, 업황 불황, 공급 과잉. 아니, 말 그대로 이제 공장에서 물량을 찍어내는데 살 사람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 실적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사지 마라가 그 리포트의 골자입니다. 글쎄요. 100%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너무 과하게 하락하지 않나. 과하게 하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반등은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결국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바이오만 가면 안 되고 우리가 반도체도 같이 가야 되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2차 전지 배터리 또 뭐가 있습니까? 완성차, 현대차, 기아, 금융지주사들,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애들 이렇게 좀 플러스로 전력 설비도 마찬가지고 HD 현대일렉트릭, 방산 좀 뒤따라 움직인 흐름이 보여야 증시 전반적으로 가는데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60, 120 아래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보시면 삼성전자 수급, 저희 삼성전자 수급 말고 코스피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누가 많이 담고 있습니까? 누가 담고 있죠? 자, 보시면 기관이 좀 많이 담고 있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6거래일 동안 순매수제가 확대해 놓은 것인데 기관 투자자가 증시를 그나마 방어하고 있고요. 그러면 순매도 주체는 누구냐? 외국인이다 이거죠.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리포트 나오고 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팔고 있어요. 이런 것도 염두에 봤을 때 우리가 수급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코스닥은 외국인이랑 개인 투자자가 사고 있는데 이 외국인 집계는 아마 바이오다 이렇게 좀 추측할 수 있겠네요. 바이오라 생각하시면 돼요. HLB, 뭐 알테오젠 이런 바이오 괜찮은 종목도 많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어쨌든 제한적인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코스피, 코스닥 안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하는 게 합리적일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면 단기 투자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추후에 1타 종목 리뷰랑 1타 종목 그리고 강의까지 진행되어 있으니까 저희 프로그램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가치 확인해 봤습니다. 코스피 쌍바닥 확인한 후에 좀 상승하면 좋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우리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지수는 좀 제한적인 움직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단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오전 8시 30분에 단기 투자 기법에 대한 강의들 하고 있습니다. 단타 무료 방송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1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1교시 1타 종목 시간입니다. 저번에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종목 리뷰부터 할 텐데요. 자,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15% 오늘 크게 올라주었고요. 또 어제 방송에서 짚어주신 젠백스와 코칩도 상승을 아주 좋았습니다. 자, 어떻게 공략했는지 그 타점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인 샤페론부터 짚어주시죠. 예, 샤페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자리. 여기가 이제 상승 한번 했던 자리고 눌리고 나서 재차 올라가는데 중요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중요한 자리죠. 수평선을 그어봤을 때. 중요한 자리를 돌파한 순간이 언제죠? 정확히 강력하게 돌파한 순간. 제가 이거 좀 간단하게 강의해 드리자면 우리가 중요한 자리라고 하면 뭐 신고가 자리, 그리고 전고 자리, 박스의 저항 자리, 뭐 추세의 저항 자리, 뭐 이거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자리는 이 구간이었는데 9월 19일에 쭉 올랐죠. 상한가 갔던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9월 19일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9월 19일에 상한가 가면서 1,000억 들어왔죠. 근데 항상 우리가 전제 조건은 깔고 가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거래 대금 들어오면서 상한가 가야죠. 그러면 다음 날에 오를 수 있다. 근데 제가 9월 19일에 방송 가지고 올 때 어떻게 말씀드렸냐? 얘가 지금
앞에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단기 스윙으로 가져가시라. 바로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오는 게 아니라 양 한번 나올 수 있다. 한번 9월 19일 VOD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양봉 나올 때 혹은 5일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들고 가면서 수익 실현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자, 20일에 제가 말한 대로 음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양음량 패턴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될 게 음봉 나올 때 이 종가 위에서 나오는 음봉이 있고요. 애매하게 한 중간 라인에서 나오면 음봉이 나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갭 하락했다 이거죠. 이거 안 좋은 음봉이에요. 근데 얘는 나름 시가 갭 뜨면서 종가 위에 안착했죠. 이러면 이제 양봉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23일이네요. 월요일 빵 올랐죠. 제가 어제 가지고 왔을 때 수익 실현 못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5일선 위에 떠 있기 때문에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이거 들고 가 볼만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딱 보니까 딱 이렇게 한 고가 기준으로 오늘은 한 24%까지 올라줬네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혹시 매수하신 분들은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은 큰 수익 구간이니까 이거 5일선 4,000원 정도 됩니다. 요거 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물량 쭉 홀딩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젠백스 한번 볼게요. 젠백스는 제가 어제 가지고 온 종목인데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젠백스 이렇게 있는데 너무 높다라고 해서 안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젠백스 하락 파동이 나오죠. 하락 파동이 나오는데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락 파동 나오다가 완만하게 올라가는 경우. 이렇게 전고점 돌파하는 차트가 있고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렇게 있다가 빵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차트가 좋습니까? 이번 차트가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하기에 좋은 차트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럼 샤페론과 젠백스 차트를 봤을 때 1번에 속합니까? 2번에 속합니까? 이 2번에 속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차트는 괜찮은 차트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제 캔들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적산병이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양봉이 나올 수 있다. 이거 지금 양봉 3개 뜨면 양봉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좀 주의를 드렸던 게 이건 공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상한가, 장대 양봉, 거래대금 2~3배 이상 터지고 그럼 다음 날 무조건 오르느냐? 그건 아니라 이거죠. 어떤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하셔야죠 이제. 파미셀 바로 나와야 됩니다. 파미셀 보시면 이때입니다. 이때 8월 19일에 고점 딱 찍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젠맥스랑 차트가 비슷하죠. 여기서 양봉 나오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게 더 안정적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상한가, 장대 양봉, 거래대금 2~3배 이상. 딱 지금까지 젠맥스랑 똑같죠. 근데 제가 이때 추천 안 드린 이유는 양봉 하나 더 보려고. 이거 하나 더 나와야 그 다음날 갈 확률이 높다니까요. 이거를 확인 안 하면 쭉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쭉쭉 흘러내리죠.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젠백스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9월 23일에 가져왔다는 것은 확실하게 확인을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시가에 들어가신 분들은 고가가 15%까지 찍혔으니까 시초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한 15% 계좌에 찍혔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5일선 이렇게 올라갑니다. 5일선 이렇게 올라가는데 양봉 아마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 우리가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홀딩 하시면서 5일선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수익 가져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종목 한번 볼게요. 코칩. 요건 제가 중기로 보시라 드린 종목인데 오늘 하루에만 고가 기준으로 한 25%나 올랐어요. 하루 만에 25% 오르면 이게 중기 스윙이 아닌데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어쨌든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 구간 축하드리고요. 자, 지금 보시면 900억 나오는데 900억입니다. 얘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실 부분은 거래 대금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거 빼서 말씀드리면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빵 올라오면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매도할 필요 없고 더 가져가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중기로 볼 종목이기 때문에 시나리오 한번 세워드릴게요. 자, 제가 생각했을 때 시나리오는 도지 하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도지 나오거나 망치가 나오거나. 그런데 이런 캔들이 아니라
이런 음봉 캔들이 나온다. 이게 하락 장악형 캔들이다라고 하거든요. 매도하셔야 됩니다. 바로.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예측합니까? 그래서 내일 시초가의 일단 절반 정도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우리가 안전마진으로 수익을 쌓아놓고 나머지는 편하게 보는 거죠. 일단 내일 시초가의 절반 정도 익절하시고 요게 이제 종가가 지금 15,070원입니다. 중간 라인이 어느 정도냐 볼까요? 14,500원입니다. 14,500원을 이탈한다면 요거는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시나리오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좋은 시나리오대로 이 종가 위에서 도지로 간다든지 망치로 간다든지 뭐 혹은 장대 형봉 나오면 땡큐고요. 근데 어쨌든 나올 확률이 제일 높은 건 이런 캔들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거래대금 실린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 나오고 도지시면은 다음날 급등 간다. 요거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린 패턴이죠. 요거 시나리오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타 종목들 리뷰 살펴봤습니다. 9월 19일 샤페론 쭉 홀딩하시면 되겠고요. 어제 방송에서 짚어주신 코칩 같은 경우에는 14,500원 이탈 시에는 정리해 주시고요. 아니라면은 우리 영석쌤의 전략대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1타 종목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토마토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15% 크게 장대 양봉 그려주었는데요. 내일장 흐름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지. 자, 영석쌤 토마토 시스템 전략 세워주시죠. 예, 토마토 시스템. 자, 차트 한번 볼게요. 매물대는 만 원에서 13,000원밖에 없어요. 만 원에서 13,000원 구간. 요 구간이 강력한 매물대인데 거래대금 보니까 개인 투자자가 좀 많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게 걸리긴 하는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패턴 중에 N자 파동이라고 있어요. 이게 딱 그 모양인데 60, 120 라인이 여기 있죠.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여기가 60, 120 라인인데 이 라인을 돌파한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 양봉 2개 나오고 5일선 이탈하지 않고 이 안에서 또 N자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추세를 타고 쭉쭉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전고점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님, 그냥 밑에서 바닥 구간에서 매집봉 보인 다음에 상승 N자 나오면 추세 살아서 가는 건가요? 아니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목을 그냥 받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종목을 전문가가 추천했을까 스스로 한번 사고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게 무슨 선입니까?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이게 무슨 선입니까? 이 선에 걸쳐있는 선? 이 선? 이 선이 무슨 선입니까? 장기 이평선이죠. 제가 항상 장기 이평선 가지고 강의해 드릴 때 깔려있던 애가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 있는 애는 장기 이평선 당연히 이게 정배열인데 이게 깔려 있으면 역배열로 변하잖아요. 그 안에 깔려 있던 애가 올라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올라오면 우리가 매수 타점이다라고 설명드렸죠. 얘가 또 이 안에서 N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N자잖아요. 여기 매수 타점이다 이거죠. 다만 조금 높은 구간이긴 해요. 그래서 이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시가에 2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마토 시스템 내일장 전략 세웠습니다. 내일 시가에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2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CS 베어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 가까운 상승 보였고요. 윗꼬리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자,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CS 베어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똑똑하신 분들은 정관님, 자, N자가 나왔습니다. N자가 나왔는데 아니 얘는 121선 막혔는데요. 이거 왜 추천하시는 겁니까? 이거 수익 안 나는 거 아닙니까? 자, 요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토마토 시스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토마토 시스템 보시면 이렇게 보죠.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매물대를 좀 설명드렸어요. 1번과 2번이 있는데 주가가 쭉 가다가 눌리고 전고 라인을 돌파하는 차트가 있고 주가가 쭉 오르다가 내리고 횡보하는 애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라인은 어디예요? 이 전고점 라인이잖아요. 얘는 여기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탈출한 거죠. 얘는 탈출하지 못한 거죠. 얘는 지금 어느 구간까지 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까? 아니, 이 구간까지 온 거예요. 사실상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60, 120 돌파하는 게 어느 정도 수월하죠. 왜? 아니, 가벼우니까 상태가. 매물대를 한번 소화해 놨으니까. 요거는 이제 나름 정도 어느 정도 이제
돌파하기 쉽다 이겁니다. 다만 이번 차트에서 이제 60 돌파하는 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좀 프리미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뭐 80점 받던 학생이 뭐 90점 받는 거랑 공부 아예 안 하던 학생이 점수 받는 거랑 어떤 게 더 어렵겠습니까? 얘네들 기본기가 있잖아요. 기본기가.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면 이렇게 받아올 수 있는데 노베이스 상태에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뭐 유의미한 성적을 받아오는 게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두 번째로 가지고 온 CS 베어링이 지금 그런 사례다 보시면 됩니다. 아니 매물대가 뭐 14,000원까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14만 원으로 봤는데 14,000원이네요. 14,000원까지 있는데 지금 주가가 얼마입니까? 6,770원입니다. 두 배지 않습니까 거의? 두 배지 않습니까? 그럼 14,000원까지 이게 다 매물대인 겁니다. 그럼 얘는 프리미엄을 우리가 줘야 된다 이거예요. 얘는 노베이스 상태라 보는 게 맞다고요. 점수를 조금 잘 받아오면 매수 타점이라고요. 예외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차트에서는 121선을 돌파해야 매수 타점이 나옵니다만 얘는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60 라인 돌파하고 5일선 위에 있고 121선을 오늘 터치 한번 했다는 것만으로 우리 가산점을 주고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다. 이해하셨습니까? 마찬가지로 내일 시가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S 베어링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 종목 N자 파동 보이고 있고요. 매물대를 소화했습니다. 내일 시가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1타 종목 마지막 종목으로 코아스템 캐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8% 크게 올라주었는데요. 종목에 대한 전략도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예, 이거 한번 볼게요. 코아스템 캐몬. 자, 이거 아까 토마토 시스템이랑 좀 비슷한데 약간의 어떤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여기 매물대가 살짝 있어요. 2022년도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래 대금을 봤을 때 중요한 매물대는 이 구간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우글우글 껴 있어요. 근데 이 라인을 우리가 이때 한번 돌파했다. 이때 한 6월 되나요? 한번 볼까요? 자, 이때가 6월, 7월이네요. 5월에서 7월까지 매물대를 한번 소화해 놨습니다. 거의 사실상 소화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을 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패턴이 다 비슷한데 추세를 살리면서 간다. 근데 얘가 60, 120 라인 이평선 구간 돌파해 놨고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이러면 매수 타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단기 투자를 말씀드릴 때 뭐 어렵게 말씀드리지 않고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매물을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자리를 우리가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보시고 타점도 좀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중요한 자리는 여기인데 아직 돌파를 못했죠. 근데 이 안에서 추세 살리면서 20, 60, 뭐 5일선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해 놨으니까 매수 타점이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좀 길게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중기로. 왜냐하면 이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뭐 젠백스나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얘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얘가 만약에 갈 거였으면 여기서 이렇게 전고 돌파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완만하게 가는 애입니다. 기울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지지 라인들. 이 안에서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 애예요. 자, 그 말인 즉슨 얘가 오늘은 올랐습니다만 한 차례 더 쉬어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이 꼭대기에서 나름 잡았는데 여기서 물량을 굉장히 많이 잡게 된다면 들어가게 된다면 빠질 때 우리가 고통스럽겠죠. 따라서 요거는 분할 매수로 가시는데 3분할로 가시고 장기적으로 한 제가 봤을 때 저희 방송에서 말하는 장기는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한 10거래일 이상 한 2주 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완만하게 가다가 한번 빵 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은 차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마지막 종목으로 들고 오게 되었으니까요. 이거 3분할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아스템 캐몬 전략 세웠습니다. 이 종목은 한 차례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시가에 3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에 대한 투자 또 기법 강의들 오전 8시 30분에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입장해 주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1교시 1타 종목 시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교시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단타에 대한 기법 강의를 자세하게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자, 영석쌤, 오늘 강의 주제 어떤 내용일까요? 예, 오늘은 세력들의 매집 원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력이 누구입니까? 세력은 돈 많은 집단이죠. 돈 많은 집단입니다. 외국인, 기관, 슈퍼개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력들이 어떻게 매집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셔야 급등주 패턴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이전에 저점 매수 같은 것도 좀 하실 수가 있어요. 테크닉이 생기면. 요거 제가 오늘 원리를 좀 말씀드릴 테니까, 그리고 실전 그 차트를 통해서 이게 어떤 세력들이 있고 없고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호가창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매수 주문을 넣죠. 그럼 매수가 됐다는 것은, 매수가 체결이 됐다는 것은 누군가 여러분들 그 가격에 팔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매칭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물량은 정해져 있다. 무한대로 가끔 아시는 분들 계시던데 유통 물량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발행 주식수. 우리가 액면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그런 거 진부하게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면 주식회사에 발행 주식수를 제외하고 대주주 지분 여기 묶여 있는 거 자사주 제외하고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 여러분들이 그 주문창 해가지고 매매할 때 그 물량들이 정해져 있어요. 봐봐요. 제가 여기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저랑 돈이 한 500억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편의점에서 과자를 이제 봤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겁니다. A라는 과자가 있는데 아직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타지 않은 과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먹어보고 생각을 하겠죠. 이 과자가 지금 1,000원이에요. 근데 이거 아무리 봐도 5,000원에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입소문을 타지 않았으니까 1,000원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500억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 편의점 가가지고 시장가로 그냥 매수할 겁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식 세력들이 누가 시장가로 매수를 하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최대한 많은 과자를 모으기 위해서. 왜? 우리가 막 공장에 있는 거, 편의점에 있는 거, 시장에 파는 거 다 과자를 가지고 와야 나중에 과자 가격을 올리기 편할 거 아닙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 방식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과자 가격이 변동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800원 갔다가 1,200원 이 사이에서 변동을 합니다. 우리는 최대한 800원에서 모으는, 과자를 사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겠죠. 근데 이제 한계가 오겠죠. 우리가 500억이나 가지고 있는데 이걸 800원에 걸어 놓으면 이까지 오겠습니까? 그때 쓰는 방식이 악재 뉴스를 띄우는 것. 이 과자에 발암 물질이 검출되었다. 문제가 있다. 쭉쭉 과자 가격이 500원, 400원 가겠죠. 근데 이거는 리스크가 좀 크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무 문제가 없는 과자를 갑자기 악재 뉴스를 띄워서 허위사실 유포는 형사처벌 받는 겁니다. 그렇게는 좀 리스크가 크니까 이 방식을 쓴다 이거예요. 오늘의 핵심 방법입니다. 매집봉을 만들어서 물량을 확보한다. 매집봉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매집봉은
이런 캔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일봉상. 이렇게 나오면 주가를 누군가 쭉 올렸다가 쭉 뺀다는 거예요. 과자로 비유해 볼 거예요. 다시 넘어와서. 이렇게 말하면 어렵죠? 과자 가격 1,000원 하던 걸 우리가 이제 물량을 어느 정도 모아놨다 이거예요. 사고 팔고 합니다. 우리끼리.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과자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우리가 과자 가격을 왜 올립니까? 우리가 손해보기 위해서? 아니요. 잘 들어보세요. 과자 가격 1,000원 하던 걸 2,000원에 올린다. 그럼 우리가 아까 요 구간에서 매집 못하던 게 모이겠죠. 쉽게 얘기해서 2,000원에 과자를 산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나중에 내가 5,000원에 6,000원에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팔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2,000원에 있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안 올라요. 그럼 이제 1년, 2년 물려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1,000원대. 그러면 2,000원 오면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팔겠죠. 엄청 많이 파니까 윗꼬리가 다는 거예요. 이런 캔들 나오면 매집봉입니다. 아, 2,000원, 3,000원대 비싸게 과자를 매입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한번 주기 위해서. 근데 기회를 준과 동시에 그 사람들의 물량을 가지고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들의 과자 봉지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는 손해를 안 보고 과자를 계속 모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편의점에서 뭐 공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어떤 그 매집봉을 통해서 다 모아놨어요. 과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풀려 있는 게 100개. 예를 들어서 더 되겠지만 우리 집단이 여러분들이랑 저랑 한 90개 정도 모았어요. 그럼 가끔가다 주가를 과자 가격을 어떻게 올립니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너무 간단한 거죠. 부르는 게 값이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어떻게 합니까? SNS를 통해 홍보합니다. 이게 무슨 방식이죠? 특징주 보셨죠, 여러분들? 그게 왜 그 시점에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기자들이 뉴스 쓰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나올까요? 이런 방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SNS를 통해서 MZ세대들을 통해서 이 과자가 열풍이 불겠죠. 정말 맛있다. 그런데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합니다. 편의점에 가도 이 과자가 없대요. 누구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과자를 구하려고 해도 없대요. 왜 없습니까? 우리가 다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가 부르는 게 값 아닐까요?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자는 우리 하나밖에 없다. 우리 집단밖에 없다. 주가가 빵빵 올라가는 거죠. 이 과정들을 이해하셨습니까? 이 과정만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세력들이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라서 뭐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력들이라 할지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배경 지식 없는 분들도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렸어요. 나오네요, 여기. 이게 뭡니까? 세력들의 흔적이다. 아니 남긴다니까요. 영망치형 캔들. 망치가 뭡니까? 망치가? 이게 망치지 않습니까? 역으로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이렇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게 왜 나옵니까? 주가를 올렸다가 내려오는 건데 왜 올립니까?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물량 가지고 오려고. 그럼 이게 필수적으로 대량 거래량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아니, 물량을 가지고 올 때 당연히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은 다 끝났어요. 그럼 저희랑 실전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실전에 세력들이 물량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또 이제 자 이거 재밌는 거 말씀드리자면 세력들이 물량을 모은 다음에 얘네들이 뭐 한 트럭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개인 투자자에게 고점에 던져야 되는데 어떻게 던지는지 그 대표적인 차트가 하나 있는데 요겁니다. 요거 적을게요. 인상가라는 종목 2023년 5월 달에 올립니다. 5월 달에 주가가 올라와요. 그럼 우리 세력들은 어디서 매집을 했냐? 여기서 계속 매집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랑 저랑 인상가라는 종목을 매집하려고 합니다. 500억 가지고 있어요. 주가가 얼마입니까? 여기가 2,000원. 2,000원에서 매수를 합니다. 2,000원에서 매수하고 근데 주가가 좀 올라가면 2,200원인데 매수 안 해요. 여기 2,000원까지 오면 또 매수하고 빠지네요. 오히려 땡큐죠. 계속 매집하면 우리는 시간이랑 돈이랑 여유롭습니다. 500억이나 가지고 있어요. 계속 매집합니다. 볼게요. 쭉쭉 갑니다. 1,600원 매집하고 자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11월 4일에 매집하다가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한번 확보하기 위해서 매집봉이라는 걸 띄웁니다. 여기 본인 혼자 막 거래량 갑자기 올라오면서 매집봉이라는 게 나왔죠. 여기 윗꼬리를 보시라고요. 여기 윗꼬리. 여기 걸려있는 물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가지고 오기 위해서 띄운 거라니까요. 그럼 내가 이제 횡보할 때 담아놨고 주가 빠질 때 매집봉 띄어서 담아놨고 얼마나 좋습니까? 물량 거의 이제 확보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오를 때는 안 사고 개인 투자자가 올린 거예요. 이것들은. 그다음에 주가가 쭉 빠질 때. 빠질 때가 언제입니까? 이럴 때. 이럴 때. 이런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주가가 쭉쭉 빠질 때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계속 매수를 담는 거예요. 아마 평단이 1,700원 이쯤 된 것 같은데요. 1,600원, 1,800원. 뭐 제가 세력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모릅니다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돼 보입니다. 계속 물량을 모았겠죠. 자, 그런데 디테일 들어갑니다. 디테일한 거. 뉴스로 가져갈게요. 인상가라는 종목을 왜 매집했을까? 간단해요. 특징 쳐보시기 바랍니다. 특징. 재밌습니다, 이거. 이 세 개가. 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에 소금 관련주가 오른다. 이거죠. 여러분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갑자기 결정된 것입니까? 예전부터 이미 다 그 기구를 통해서 뭐 수질 검증받고 그 기간이 너무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생각한 거죠. 아, 나중에 방류할 시점에 정치권에서 그렇고 어떤 그 감정이 끌어올릴 때 우리는 여기서 팔자.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될 때 우리는 팔자. 그럼 그 전에 우리가 2021년, 2020년, 2022년 계속 모으자. 계속 모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뉴스가 나온 거죠. 언제죠 이때가? 2023년 6월 이때 빵 오른 거예요. 계속 모으다가. 봐봐요. 그 전에 4억, 2억 세력들이 안 올리면 얘네들은 개인 투자자 혼자 그냥 2, 3억, 4억, 뭐 5억 하던 애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얼마가 들어옵니까? 300억, 1000억, 1600억. 이게 개인 투자자 혼자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물량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과자 사고 팔고 하면서 거래량 실리고 오르는 거예요. 개미들은 여기서 가자 막 하겠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뭐 어쩌고저쩌고 막 토론방에서 막 난리 나고 하겠죠. 뉴스에서 그렇고. 그럼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얘는 오르는 거예요. 근데 6월 16일에 보세요. 이런 캔들이 나오죠. 이거 대피 신호입니다. 세력들이 물량 던졌다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거래 대금이 디테일입니다. 거래 대금이 많이 안 터졌어요. 올릴 때는 얘네들이 이렇게 힘을 써서 올렸는데 던질 때는 이거밖에 안 던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물량이 아직 더 남았어요. 얘네들은 무조건 손해보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올려서 다시 팔아야 됩니다. 시간 좀 걸리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 보시기 바랍니다. 쭉쭉 가요.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 정말 힘들게 하는 거죠. 여기 4,000원에 물렸다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반토막이 납니다. 2,000원까지. 계속 버텨요. 쭉쭉 가다가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4,000원까지 다시 올려주는 구간. 이걸 왜 만들어놨을까요? 이거 왜 만들어놨을까요? 이거를? 물량 이제 던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본인들이 돈을 쓴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물량을 다 던졌어요. 이렇게 대칭해 보면 이런 캔들이 물량을 본인들이 다 던지고 나갔다는 거잖아요. 주가 볼까요? 4,000원까지 갔다가 5,000억이 터졌어요. 아니 하루에 2억, 3억 터지던 애인데 5,000억이 터졌다니까요? 세력 물량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이거 100%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5,000억을 던질 수 있는 물량이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세력들이 이제 나가고 나니까 주가 어떻게 됩니까? 관리하는 사람 없으니까 쭉쭉 그냥 흘러내리죠. 그럼 요건 뭐예요? 전문가 이거 매집봉 아닌가요? 맞아요. 매집을 다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을 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시기가 언제일까요?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것은 이제 모르는 일이잖아요.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방류하고 나서 나중에 뭐 인체에 문제가 생겼다. 혹은 우리가 수산물을 먹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거겠죠.
그럼 그런 이슈가 나오면 그때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겁니다. 그럼 기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이 뉴스가 나올 걸 제가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문제가 없어야겠죠. 당연히 우리의. 문제가 없어야겠죠. 당연히. 근데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매집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인상가는 지금 세력들이 계속 매집을 하면서 갈 길이 잘 가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싸게 담고 있어요. 지금 평단 한 1,400원, 1,500원 되겠네요. 계속 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좀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해하기 정말 쉬우셨을 겁니다. 제가 정말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했는데 과자로 비유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면, 여러분들이 500억 가지고 계시다면 어떻게 물량을 매집하고 어떻게 물량을 개인 투자자에게 떠넘기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이거예요. 그 대표적인 차트가 인상가입니다. 여기 좀 쉽게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무료 단타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이죠. 차트를 어떻게 분석하면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단기 투자 잘하는 방법, 여튼 간에 제 모든 노하우를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단타 성공을 위한 세력들의 매집 원리 배워봤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실전 차트에 직접 적용하는 방법까지 배워봤는데요. 2교시 강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3교시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3교시 1타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우리 영석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대원제약입니다. 18,8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5%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 14,000원의 가격 형성되어 있는데요.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자, 영석쌤 대원제약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대원제약은 정리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차트 보시면 상승 파동 이후에 음봉 캔들 나오고 거래대금 실렸다. 매도 세력이 좀 나왔다는 것이고요. 주가가 쭉쭉 하락하고 있죠. 근데 이게 패턴이 제가 보자마자 어떤 종목이 생각났냐면 여기만 한번 잘 보세요. 여기만.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 구간. 이거를 여러분들 모양을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요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종목과 패턴이 비슷하냐면 서남이랑 비슷해요. 서남 밑에. 비슷하지 않습니까? 얘도 보시면 상승 파동 나오고 나서 거래대금 빵 실린 다음에 음봉 나오고 나서 주가가 쭉쭉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자 상담 주신 시청자분이 버티면 장 좋으니까 올라간다. 아니 지금 장이 좀 반등하고 있는데 대원제약은 왜 행보를 하고 있겠습니까? 세력들이 존재하지 않고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손절매 하시고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원제약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자라는 전략까지 세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파이nem텍입니다. 9,3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5,910원 추세 하락 중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 시급할 것 같은데요.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파이nem텍 한번 볼게요. 파이nem텍은 세력들이 이탈한 흔적은 안 보입니다. 차트 보시면 전혀 그런 흔적은 안 보이는데 이 수급을 한번 좀 볼게요. 수급 보시면 의미가 없고요. 자, 차트 보시면 하락 파동이 나오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상승 나왔던 애가 하락 파동 나오면 반등이 이렇게 한번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게 어떤 패턴이냐면 자, 패턴이 젠백스, 샤페론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적합할지 보겠습니다. 젠백스, 샤페론, 젠백스. 젠백스가 더 적합하겠네요. 자, 젠백스 한번 볼게요. 얘가 세력들이 이탈한 흔적은 안 보이잖아요. 하락하다가 올릴 때 빡 오르는 애예요. 수직으로. 이렇게 보면 수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파이nem텍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매수가가 9,300원에 10%시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으시잖아요. 10%면. 이거 좀 버티실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건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기간을 제가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뭐 이거 세력도 아니고요. 물량이 얼마나 모였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긴 그런데 일단 제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일봉상으로 봤을 때 세력들이 이탈했다라는 신호를 확인할 수 없고요. 아까 제가 젠백스 말씀드렸죠. 얘는 이평선들 돌파하면서 수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애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이nem텍 전략 세웠습니다. 이 종목은 세력이 이탈한 신호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해도 좋다라는 관점 제시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14만 1,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30%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 현재가는 10만 5,600원인데요. 바닥 다지기 중인지 자, 영석쌤 한미반도체 전략 세워주시죠. 예, 한미반도체 매수가가 좀 높으신데요. 비중도 좀 높으시네요. 이거는 손절할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이거 테마주도 아니고 우리가 뭐 1,000억 언더에 있는 중소형주 테마주, 정치 테마주 이런 거 담은 것도 아니고 테마주는 제가 아까 대원제약도 말씀드렸지만 테마주는 재료가 소멸하면 무조건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마이너스 10%든 20%든 재료가 소멸하면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한미반도체가 재료 소멸된 게 있습니까? 반도체 업황 불황이다.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경제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업황도 사이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안 좋을 때가 있으면 좋을 때도 있죠. 근데 이거를 왜 우리가 지금 막 선을 긋고 추세를 긋고 여기 이탈하면 손절하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다만 기간은 좀 길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모건스탠리가 낸 리포트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일단 당분간은 투심 악화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가 횡보하거나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매수는 지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요. 들고 가시되 좀 기간을 길게 설정하시고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죠. 1주, 2주, 그러니까 한 달, 2달 내에 내가 이거를 승부 봐야지, 뭐 손절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6개월에서 1년 장기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전략 세웠습니다. 이 종목 추가 매수는 안 하셔도 되겠고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17,000원에 매수 10% 비중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18,000원으로 수익 구간에 있는데요. 언제 익절하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17,000원을 지지라인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수익 나면 그 라인 지지라인으로 잡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보시면 17,000원이 여기죠. 여기가 박스의 지지라인이에요. 박스의 지지라인. 이해하셨습니까? 박스의 지지라인이 이렇게 잡히는데 이 선을 이탈하면 정리하시면 되고 저항 라인을 설정해 보자면 2만 원 라인이 저항 라인이 되겠네요. 2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이 라인은 박스 라인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17,000원 이탈할 때 본전 정리하시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HMM 목표가 2만 원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단타 종목 리뷰 샤페론, 젠백스, 코칩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홀딩 전략 같이 세워봤습니다. 두 번째로 일타 기법, 세력들의 매지 원리 배워봤고요. 마지막 내일장 일타 종목으로 토마토 시스템, CS 베어링, 코아 스템 캐몬 9월 25일 수요일 승부볼 세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영석쌤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쌤 감사합니다. 네, 단타일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